26일 내일 모레 글피인데요. 그때는 재판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의 태도는요? 그렇게 저도 그 소식 보고 네. 이 사람은 참 자기 이익되는 것만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특검 소환 조사도 거부하고 뭐 속옷바람으로 들어놓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리고 형사합의 25부 지기현 판사가 맡고 있는 공판들이 있잖아요. 그 재판에는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느닷없이 다른 부에 배당이 돼 있는, 뭐 아마 다른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체포하러 갔을 때 그 경호처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체포 거부한 거, 특수고문집행 방해, 뭐 이런 것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개헌 문건들 뒤에 조작하고 뭐 이런 것들 혐의들을 추가로 이제 그 특검에서 기소를 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다시 구속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거를 다른 부에다가 지금 배당을 한 거예요. 지금 백대현 판사가 있는 부인데요. 그러니까 형사합의 35부에 배당을 했는데 이게 또 직위원한테 내고 한번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보석이. 그러고 나니까 35부에다가 지금 낸 거예요. 근데 보석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재판에 한 번 나가겠다고 딱 한 번 제가 볼 땐 나갈 것 같은데, 나갈 때 이제 보석 심리도 한다니 보석 심리는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해가지고 한 번 나가볼까? 나들이 하듯이 지금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뻔뻔한 사람이다.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네. 그 정의와 공정이라는 걸 기치를 걸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되는 단계까지. 물론 이제 그의 여러 페이크를 쓴 거죠. 그런데 저는 전혀 새롭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선택적 정의와 공정에 너무나 익숙하고 체화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어떤 의미인가요? 애초부터. 네.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항상 정의. 활용을 해요. 네. 그게 정의고 그게 공정이에요. 이번에 보세요. 새로 신규 이제 재판하는 거에 나간다고 그러죠.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피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첫 번째 공판에 피의자가 안 나오면 아예 전체 공판 자체가 개시가 안 되게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 그건 자기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자기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줬고 자기가 나가야만 이 공판이 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간다 하는데 마침 또 그 연이어서 이제 보석에 대한 것도 있어요. 이것도 자기한테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유리한 쪽이잖아요. 그러니 자기에게 유리한 건 취하고 유리하지 않은 건 그냥 빤스 입고 뭐 버티든지 한다. 선택적 정의와 공정 전혀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보아온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놀라운 게 네. 이런 류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 보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지금 사법부가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다시 풀어주면 무슨 일 벌어지겠어요. 진짜 사법부 다 잡아 뜯어버려야지, 진짜. 저거 어떻게 가만 내버려둡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역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불리할 게 없다. 내가 이렇게 입장을 밝힌다거나 또 민주당에서 지금 청문회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론이 민주당한테 결코 호의적이진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판단 아래 지금 자기는 이제 행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형사합의 35부 갔는데 거기 재판장이 그냥 보석 덜컥 받아줘 버린다? 국민들이 공분해서 가만 냅두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법부가 지금 판사들도 지금 전국 법관대표회의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법관대표회의는 또 지금 대법원하고 입장이 약간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아마 판사들 사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번 주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사법부 슈퍼위크처럼 25일 전국 법관대표, 26일 윤석열 뭐 그 보석에 대한 심판, 30일 30일, 조희대 네. 이제 그 청문회 네, 맞아요. 등등이 이제 연속으로 있는데, 물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30일 거는 이제 아마 판단을 하겠죠. 그들도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해야만 하는 입장인데, 지금 똑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26일 날 만약에 보석에 대해서 뭐 어떤 국민들이 정말 분노할 결정을 했다. 그럼 뭐 바로 그냥 저 특판도 가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죠. 뭐 그에 대해서는 아마 사법부도 도저히 브레이크 걸 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 법관대표회의 하기 전에 이게 재판 제도분과위원회에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일종의 토론하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을 증언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토론에 붙여보자.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 토론회장을 만드는 건데요.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근데 거기서 입장을 미리 밝혔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조를 정한 거예요. 또 거기 내용에 사법부가 경청하고 자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거를 판사들도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울중앙지법이 제가 볼 땐 법원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중앙지법 차원에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고법은 뭐 마지못해서 했다 하더라도 전담재판부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1심에서 뭐 판결이 올라와야 지금 2심에서 뭐 판단을 하든가 말 거 아닙니까? 근데 판사 하나 달랑 지금 더 추가로 배치한다고 한 거 말고 특별히 뭐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35부가 만약에 윤석열을 보석으로 풀어준다?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봐요. 역대로 대법원장이 물러날 때는 외부적인 압력이 아니라 항상 내부적으로 맞아요. 들끓을 때 이제 결국은 옷을 벗게 됐죠. 가장 먼저 조희대 물러나라라고 한 것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4월 4일 헌재 이 탄핵이 있었고 5월 1일 날 노조, 법원 노조가 민노총이더라고요. 법원 노조에서 맨 먼저 조희대 물러나라. 당신 때문에 사법의 삼권 분립 그 원칙 이런 것들이 훼손되고 있다 하면서 법원 노조가 맨 먼저 그랬죠. 그러다 잠시 중간에 좀 잠잠한 듯 했어요. 최근에 다시 들끓게 올라오고 있죠. 법원 노조에서도 다시. 그래서 내부적인 목소리, 과연 법관에 의해서 지금 이 지경이라고 그러면 그 어떤 법관 대표라도 분명히 내부적으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어떤 다른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른 결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건전한 어떤 사법부 내부적인 자정 기능이겠죠. 근데 그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여태까지 지켜본 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탈옥시켜 주질 않나 한쪽 측면에서 그렇죠? 네. 조희대가 10명의 대법관과 함께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나 이게 다 사실은 처음 보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금 논리는 뭐냐면 보석으로 풀어주면 내 건강 회복해서 재판 꼬박꼬박 가겠다라는 논리가 먹혀 들어갈 가능성은 없나 하고 불안해하는 시민들도 계셔요. 별거를 다 봐서. 맞아요. 맞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불안해하죠. 시민들은 진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미 다 이전에 다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네네. 내란 수계를 그냥 버젓이 풀어주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기원의 사고방식하고 대법관, 그러니까 조희대뿐만 아니라 그 10명의 대법관의 사고방식이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당파성을 갖고 있는 판사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무죄 때리고 유죄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특히 그러는데 이번에 초코파이 그 기소하고 유죄 네, 판결했던 게 다 똑같은 판사와 검사들이라고 보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훔쳐 먹었잖아. 초코파이 한 개라도. 커스타드 한 개라도 훔쳐 먹었잖아. 1,050원어치라 하더라도. 그럼 그걸로 그럼 유죄를 때려야지 라고 하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유죄를 때릴 수가 있겠어? 시대의 결이나 삶의 모습을 읽는 판사들은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기현 같은 인간도 날수 계산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보니까 시간도 가능하긴 하네. 풀어주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했어? 나는 판사니까 독립적으로 내가 볼 때 시간 계산도 가능하다고 판단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고등법원 가서 따지면 되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법관들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들이 올라오면 2심 판단이 있고 대법원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이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드러내놓지 않고 자기들끼리는 이런 법논리를 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판단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특히나 자기를 임명한 임명권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내란 수계 아닙니까? 그 임명권자의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끼리의 논리적 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똑같은 불안감이 상존하는 겁니다. 네. 뭐냐면 기존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후다다닥 사실상 9일도 아니고 이틀이죠. 사실은 총 걸린 날짜는 9일이지만 그것도 정말 온 국민이 공분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지기현 지금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뭐가 어떻게든 감찰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뭐 소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지금 공분하는 것은 지기현 재판부를 못 믿겠으니까 바꿔라 이런 내용인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기보다 저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개사과라고 봅니다. 지기현을 바꿔라 그러잖아요. 기본 아주 심플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를 했어요? 이게 집중을 못하고 이것저것 사건이 많은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판사를
더 보강해서 배치해 준다.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또 새로운 사건 배당 안 한다. 뭐 이런 정도. 이거 뭐 완전히 약 올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사람의 판결이나 지금 재판 진행, 노상원이 뭐라는지 김용현이 뭐라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비공개로 다 문 닫아놓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하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판사를 갖다 보강해 준다? 지금 이런 일이 버젓이 이렇게 비판 손가락질을 받는 가운데도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일반 상식으로는 100% 저 보석은 기각인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이런 불안감이 상존하는 거죠. 하도 황당한 걸 많이 보여요. 긴장하면서 그러니까요. 지켜볼 수밖에 없다. 영매법상에서도 그렇지만 배심제가 있잖아요. 판사가 판단하면 되는 건데 뭐하러 배심제를 줘. 배심원단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무죄 판단하면 판사가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배심원단이 판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은 오류들을 그 나름대로의 그 자기네들끼리는 봤던 거잖아요. 한 사람한테 어떻게 다른 한 사람이 유무죄를 다 맡길 수가 있겠어라고 하는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를 발견했던 거거든요. 그들은 기소 대배심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사 한 명이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라고 하면 양심을 갖고 있고 판단력이 있는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겠지만 그걸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겼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견제하게 한 장치로 그런 걸 두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사법 체계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한테 오로지 다 맡기는 방식이거나 검사들한테 맡기는 방식이고 나중에 가서 무죄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아.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책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롯이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지기원이나 지금 대법관들이 좀 비슷하다고 봐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기 정년 얼마 안 남았고 나한테 누가 뭐라 하겠어. 나는 유죄로 봤다고 하는데 내가 유죄라는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을 사법부도 이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대법관 수 증원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이들이 뭐만 하면 걸핏하면 이제 걸고 나오는 게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네. 특히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뭐 법사위에서 뭐를 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에 대해서 흔히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프랑스 절대왕정 시대 1750년대 우리나라는 영조 시대입니다. 그때 절대왕정에 대비해서 이제 몽테스키에가 법의 정신에서 삼권 분립을 이야기할 때는 핵심이 두 가지였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 그리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거. 자 그러면 12.3 내란 때 온 국민이 짓밟히고 있을 때 시민의 인권 자유를 보장했습니까? 사법부가? 오로지 우리 국민만이 스스로 분연히 일어서서 마침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리더들이 깨어있는 정신으로 간신히 극복을 한 거죠. 두 번째, 권력 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왕정처럼 움직였던 윤석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권력 남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9일 만에, 압축하면 이틀 만에 권력을 오히려 사법권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교체하려는 이런 짓까지 했던 사람들이 걸핏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조금만 저촉이 되려고 그러면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 다시 한번 법의 정신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와, 옷이 좋습니다. 네, 대표님 명절이니까요. 야, 스픽스몰에서 이번 추석 명절 준비한 모양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명절 스픽스몰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축산, 수산, 와 그리고 과일까지 제대로 된 제품 있네요. 또 특히 쿠키도 전 쿠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분들을 위한 명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지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명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명절 선물도 자신 있다 비교하라.